하루 2잔 매일 막걸리를 마시던 60대 남성이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늘 이렇게 말했죠. 나는 소주나 맥주 같은 건 안 마셔. 막걸리는 약이잖아.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막걸리를 매일 마셨던 그의 간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단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막걸리를 어떻게 기억하죠? 장에 좋다. 유산균이 많다. 전통 음식이니까 건강에도 좋을 거다. 그래서 식사 때 한 잔, 등산 갔다가 한 잔, 김치전 부치면서 또 한 잔. 그렇게 매일 마십니다. 그런데 정말 막걸리는 약일까요? 아니면 술에 감춰진 함정일까요?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막걸리의 효능이나 부작용을 알려주는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막걸리의 진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막걸리는 전통주입니다. 예로부터 어르신들께선 막걸리를 약주라고 부르기도 했죠. 막걸리를 마시면 식욕이 돋고 장이 시원하게 비워지고 몸이 따뜻해진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게다가 텔레비전에서도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도 한때는 막걸리에 들어있는 유산균, 식이섬유, 아미노산 이야기를 마치 건강음료처럼 다뤘던 적도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긴 해야겠는데 그래도 막걸리는 괜찮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위험의 시작입니다. 그 믿음이 당신의 간을, 당신의 위장을, 당신의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막걸리는 발효주입니다. 그런데 이 발효의 이로움 뒤에는 알코올이라는 본질이 숨어 있죠. 막걸리의 평균 알코올 도수는 6에서 8도입니다. 한 병을 다 마셨다면 소주 반 병에서 한 병 가까운 알코올을 섭취한 셈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건 소주가 아니니까라며 경계를 낮춥니다. 유산균도 있고 몸에 좋다는데 뭐 어때 하며요. 바로 그 안일함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막걸리를 자주 마시는 중장년층에게 간 수치 이상이 많이 관찰됩니다. 게다가 막걸리에 포함된 생유산균은 살균이 되지 않은 생막걸리에만 존재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막걸리의 대부분은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살균 처리를 합니다. 즉, 마트에서 사온 막걸리에는 유산균이 거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부 막걸리에는 설탕과 합성감미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막걸리 한 병엔 각설탕 12에서 14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걸리 마신 날은 밥을 덜 먹으라고도 하죠. 그 정도로 당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건 전통 음식이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술이란 건 원래 경계를 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막걸리는 마치 건강식처럼 위장하고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달고 부드럽고 구수하고 포장까지 전통적으로 생겼으니 안심하게 되죠. 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알코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코올은 우리 몸에 독처럼 작용합니다. 특히 매일 마시거나 장기간 마시는 경우엔 그 독이 누적됩니다. 막걸리라서 간에 덜 해롭다고요? 천만에요. 막걸리도 결국은 술입니다. 그리고 그 술은 매일 당신의 간세포를 조금씩 파괴합니다. 자각 증상 없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특히 50대 이후에는 간의 회복 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20대에는 음주 후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졌던 몸이 50대에는 3, 4일씩 피로가 지속되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막걸리를 건강하니까라는 이유로 계속 마신다면 몸은 어떻게 될까요? 피부는 칙칙해지고 속은 더부룩해지고 트림이 자주 나옵니다. 잠은 얕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기억력도 흐려지죠. 그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막걸리의 어떤 성분이 우리 몸에 유익한지, 그 성분이 정말로 우리가 기대한 효과를 주는지, 그리고 술이라는 본질적 위험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요. 술은 당신의 친구일 수도 있지만 가장 조용하고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이 막걸리라는 전통의 탈을 쓰고 있다면 더욱더 경계해야겠죠. 여러분, 막걸리 안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과연 장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애매하게 들리죠. 그런데 이 애매함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사는 막걸리는 살균 막걸리입니다. 유산균이 살아있지 않아요. 살균 과정에서 다 죽습니다. 막걸리 병을 보면 생막걸리라고 써있는 제품도 있지만 유통기한이 짧고 보관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살균 막걸리를 마시게 되죠.
자, 유산균이 살아있지 않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장에 좋은 줄 알고 마셨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유익균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안에 들어있는 당분과 알코올이 장내 유해균의 먹잇감이 되면서 장을 더 엉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할 때 그 흔들리는 장에 술과 당을 동시에 집어넣는 건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변이 묽고 잦아진다거나 변비와 설사를 번갈아 겪는다거나 피부 트러블이 자꾸 생기고 입냄새가 심해지는 분들, 혹시 매일 막걸리를 마시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 막걸리는 발효식품입니다. 그래서 효모, 아미노산, 유기산,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문제는 그 유익한 성분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술이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 위산 분비가 억제됩니다. 장 운동도 느려지거나 불규칙해집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도 흡수가 잘 안 되고 그대로 배출되거나 간에 부담을 줍니다. 이쯤 되면 건강을 위한 막걸리라는 말이 얼마나 허무하게 들리는지 아시겠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막걸리는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드시던 몸에 좋은 술이야. 자, 여기서 한번 되묻겠습니다. 과거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처럼 매일 막걸리를 마셨을까요? 아니죠. 막걸리는 특별한 날 마시는 잔치 술이었습니다. 농사 끝낸 날, 큰 명절이나 제사 때, 평소에 매일 마시는 술이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매일 퇴근 후 한 잔, 운동 후 한 잔, 식사 중 한 잔.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전엔 몸을 엄청 쓰고 나서 한 그릇 마시고 푹 쉬었습니다. 지금은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거나 걷는 게 대부분인데 거기에 알코올과 당을 매일 더하면 몸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특히 막걸리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바뀝니다.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통풍 위험이 커지죠. 무릎, 발가락, 발등이 뜨겁고 붓고 욱신거리는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시죠? 이게 막걸리 때문이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막걸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알고도 마시겠습니까? 게다가 막걸리에는 탄산가스도 들어있습니다. 막걸리 드시고 나면 왜 그렇게 트림이 많이 나오고 속이 더부룩할까요? 술 때문만이 아닙니다. 막걸리 특유의 발효 탄산 때문에 위장이 팽창하고 소화불량을 유발합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막걸리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 잔만으로도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막걸리에 들어있는 감미료, 특히 아스파탐이나 아세설팜칼륨 같은 인공감미료는 혈당을 급격하게 자극하진 않지만 장내 미생물 구조를 교란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나는 달달한 막걸리만 좋아해 하시는 분들, 특히 주의하십시오. 그 단맛이 당신의 췌장과 간을 동시에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몇 년 후 병원에서야 나타납니다. 늦습니다. 한번 망가진 간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술은 약이 아닙니다. 술은 언제나 몸의 독입니다. 그게 비싸든 싸든 전통이 있든 없든 술은 결국 간에서 해독되어야 하는, 몸이 버텨야 하는 독성 물질입니다. 막걸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막걸리는 달콤한 맛과 전통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경계를 풀고 더 자주, 더 많이 마시게 만드는 위험한 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끔은 마시고 싶다 하실 수 있겠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오늘 저녁에도 막걸리 한 잔을 들이켜려 한다면 그 한 잔이 내일 아침의 피로와 몇 년 뒤에 진단명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막걸리 정말 좋아하는데 그럼 어떻게 마셔야 조금이라도 덜 해로울까요? 첫 번째는 양입니다. 막걸리는 한 잔, 진짜 딱 한 잔만 마셔야 합니다. 그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알코올 해독 능력을 넘기 시작하면서 몸에 부담이 갑니다. 그리고 절대 공복에 마시지 마십시오. 공복에 마시면 알코올이 위장 점막을 그대로 자극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흡수되어 혈중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간에도 직격탄이 됩니다. 무언가를 먼저 드시고 특히 기름기 있는 음식이나 단백질을 먼저 섭취한 후에 막걸리를 마시면 그나마 흡수 속도가 느려지고 덜 해로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속도입니다. 막걸리를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대화하며 음식과 함께 천천히 마시면 간이 해독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막걸리 한 잔을 30분 이상에 걸쳐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 번에 꿀꺽 마시는 습관이 바로 간을 급속도로 지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물을 곁들여 마시는 것입니다. 막걸리 한 잔 마셨으면 같은 양의 물을 반드시 함께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알코올 해독 속도를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막걸리는 발효가 되면서 체내 탈수를 촉진하기 때문에 물을 안 마시면 금세 머리가 띵하고 피곤함이 몰려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막걸리를 마신 날, 그 다음 날은 반드시 간을 쉬게 해줘야 합니다. 단백질을 줄이고 채소 중심 식단으로 가세요. 육류, 인스턴트, 튀긴 음식은 그날만큼은 피하십시오. 그리고 간 해독을 돕는 미나리, 양배추, 브로콜리, 콩나물국 같은 식품을 의도적으로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술을 마신 건 내 선택이지만 그 후의 회복은 내 책임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마셔야 되나? 맞습니다. 그 말씀이 정답입니다. 사실 막걸리뿐 아니라 어떤 술도 이처럼 많은 조건과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왜 굳이 이 술을 마시려고 하는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잠이 잘 오라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하지만 그건 잠시뿐입니다. 기분 좋아지는 건 잠깐이고 그 뒤엔 피로와 위장 트러블, 불면증, 간 기능 저하, 살찜, 당뇨 위험이 따라옵니다. 이걸 알고도 매일같이 마신다면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이미 뇌가 알코올에 학습된 중독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금주의 출발점이 시작됩니다. 나는 왜 이걸 마시고 싶은가? 이걸 마시지 않고도 내 감정을 해소할 수는 없을까? 내 건강은 지금 어떤 상태이며 무엇이 더 소중한가? 금주 성공자들은 이런 질문을 반복해서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이 바로 건강한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막막해 보이고 막걸리 없는 하루가 상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일만 참아보십시오.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이 달라집니다. 7일만 지나면 피부가 맑아지고 입냄새가 줄어듭니다. 3주만 버티면 체중이 줄고 식욕이 조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면 당신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막걸리는 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약은 절제입니다. 삶을 다시 쓰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건강의 기술은 지금 마시고 있는 그 술을 줄이는 것, 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간은, 위장은, 신경계는 당신의 선택 하나에 따라 살고 죽고를 결정짓습니다. 이제 선택하실 시간입니다. 그 한 잔 정말 지금 마셔야 할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